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팽숙.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빌 게이츠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 김영사의 책입니다. 네. 네, 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 문제를 고민하다가 기후변화라는 주제에 푹 빠진 빌 게이츠가 10년 동안 연구하면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연구한 기후 재앙 극복법에 대한 책입니다.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빌 게이츠는 워낙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죠. 모르는 분이 있을까? 없겠지. 없겠죠. 없겠지만 이제 최근 행보까지는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은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립자이면서 대표적인 나는 자, 엉망진창이다 진짜. 억만장자죠. 예. 2014년에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아내 멀린다 게이츠와 함께 세운 게이츠 재단 공동회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우리가 참고하고. 네. 그러니까 빌 게이츠 하면은 늘 부자라는 키워드가 함께 따라오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굳이 찾아보지 않았을 때는 빌 게이츠가 항상 세계 최고 맞아. 부자 1등인 줄 알았거든요. 맞아. 근데 실제로도 아마존. 네. 1997년부터 1997년부터 2017년까지는 정말로 빌 게이츠가 4년 빼고는 계속 줄곧 와. 1등은 맞았는데요. 대단해. 무슨 기분일까? 네. 2017년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한테 추월당한 이후로부터는 그치. 현재까지도 제프 베조스가 1등이라고 하네요. 최근에 잠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앞섰다고 기사 나왔었으나 주식이 상승해서 주식이 다시 내려앉으면서. 그렇죠. 자, 어쨌든 돈이 많으신 분이다. 네. 돈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분은 봤는데 2021년 3월 기준이고요. 그렇지. 토탈 순위 129위에 셀트리온 회장 서정진, 그리고 삼성의 제드래곤, 제드래곤님은 286이래요. 네,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332위다. 돈들이 많으시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하면서 그렇지. 훅 올라오신 거고. 맞아요.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돈 많으신 분의 이야기 들어보자.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많으신 분의 이야기. 뭐 그렇다고 우리 순위를 깔 건 아니잖아. 순위 안 순위도 없어. 그렇죠, 그렇죠. 가지지 못한 자들의 한 40억 한풀이 방송. 5천만 순위. 야 40억까지 가야 돼? 음. 70억 중에 아무튼 뭐. 야,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파이팅. 근데 저 되게 신기했던 게 이 책을 읽었을 때 빌 게이츠가 쓴 책 읽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혹시 처음 쓰는 책인가? 그건 아닐 거야. 전 빌 게이츠가 쓴 책 처음이어서 응. 새롭게 느껴졌었어요. 이렇게 표지에 자기 얼굴도. 그니까. 진짜 약간 올드한 방식인데 이렇게 넣는 거. 오. 근데 표지가 이쁘더라고. 맞아, 맞아.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김영사가 책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김영사 출판사를 되게 그래서. 전 좋아하거든요. 나도 좋아해.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근데 여기 대리님도 한 분 아는데 여기 김영사 일하시는. 성함이 어떻게 되죠? 아니 열어도 되나 그거? 뭐 나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의 동의 없이 내가 또 하기에는. 김영사 그리고 깊이 있는 책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시구나. 좋습니다. 이모 과장님이 계신데 네. 이분이 내가 컨택할 일이 있어서 한번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거든. 근데 너무 잘 도와주시더라고. 되게 서포티브한 곳인가 보네요. 이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음. 다음에 꼭 내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듣고 계시죠? 방송에서 인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무슨 KBS도 아니고 여기서 인사한다고 이분이 들어줄 거라는 상상. 그래.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 그렇습니다. 책 같이 보겠습니다. 네. 책은 총 356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저는 빌 게이츠가 굉장히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기부액도 항상 굉장히 높고. 근데 이렇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몰랐고 존경스러운 인물이다라고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단지 그냥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그냥 기후 문제, 뭐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이런 막연한 내용들을 산업 분야로 분류해서 알려주니까 저는 진짜 자연과학 분야라고 해야 되나? 환경 분야의 책 중에서 진짜 잘 썼다. 정말 좋게 읽었습니다. 네. 냠냠.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빌 게이츠가 본인은 이 기후학의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을 바탕으로 쓰려고 노력했다고 했고 그리고 각 분야에서 굉장히 저명한 전문가들과 협업하고 얘기하면서 쓴 책이라고 해요. 좋아 좋아.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각 챕터마다 디테일이 느껴진 책이었고요. 실제 이제 국가별 사례라든지 산업별 사례도 촘촘하게 잘 짜여져 있어서 일단 구성은 성의가 많이 느껴졌어요. 각 분야를 통섭해서 잘 버무린 책이라고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자, 뭐야? 나도 얘기해보려고. 네. 올 한 해 들어 가장 재밌게 읽은 책이고 우리 연말에 이 방송을 총결산하는 방송에서 아마 내가 올해 가장 재밌게 읽은 책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우리 방송에서는. 가장 열띤 토론을 했었고 지난주에 이 책을 통해서 그리고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 책이 아닌가. 또 나 같은 우리 문과생 혹은 전혀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던 친구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건 그건 뭐 어차피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야. 또는 우리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라고 생각해왔었다면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면서 그러니까 소위 잭이라고 하잖아. 트위터를 하는데 거기서 내가 팔로우하는 인물이 3명밖에 없거든. 그 중에 한 명이야 이 아저씨가. 아 진짜로. 나머지 2명은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랑 버락 오바마. 왜냐면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사실 셋을 팔로우했었는데 이 빌 게이츠 아저씨가 항상 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나는 지금 한 몇 년을 이 내용을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책의 내용들이 전혀 새롭진 않았어. 개인적으로. 그래서 더 관심이 생겼고 이 책을 재밌게 본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진짜 빌 게이츠가 최근에 한 인터뷰랑 똑같아. 딱 똑같은 게 빌 게이츠는 날 오늘 빌 게이츠라고 생각해. 너무 거만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는 이제 그만큼 이분을 오래 팔로우 해왔다. 팬이었다? 또 팔로우를 셋밖에 안 하니까 항상 이렇게 피드를 잘 챙겨보고 있다. 네, 근데 이분 빌 게이츠가 10년 동안 연구했던 것도 정말 맞고 이 주제를 정말 1, 2년 새에 말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알고 있어. 늘 항상 말해왔는데 그렇지. 지금 딱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로 사람들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잖아요. 맞아. 뭔가 팬데믹도 오고 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날씨도 인류가. 갑자기 작년에 미국에서 뭐 폭설 내려가지고 그렇지. 난리 났고 뭐 이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져서 기후재앙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성적으로 쓴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그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읽었었을 같이 때는 했었지. 그 책 되게 어렵지만 충격적이었고 감정적으로 동요된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근데 이번 책은 굉장히 논리 정연해서 깔끔하게 흡수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좀 침묵의 봄이랑 되게 느낌이 달라요. 환경 이야기지만. 자,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얘기부터 한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1, 2장을 묶어서. 네. 그 1, 2장을 얘기하기 전에 엥? 빌 게이츠가 서문에 얘기한 걸 먼저 해야 되지 않나요? 서문부터 갑니까? 그러니까, 510. 네, 510과 제로를 먼저 얘기를 그렇지,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그래도. 네. 맞아. 그 전제가 들어가야겠네. 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 전에 서문에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잡아준다. 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510억 톤이래요. 근데 이거를 2050년까지 0으로 만들어야 우리가 계속 영속할 수 있다? 영속? 존재할 수 있다? 그치. 뭐, 지금의 나는- 환경으로 네. 지금과 같은 환경으로 쭉 계속 이어가려면 2050년까지 510억 톤이라는 온실가스를 0으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대전제를 서문에 깔고 그렇지. 들어가요. 그래. 딱 봤을 때 510억 톤이라는 것도 사실 감도 안 오는 큰 숫자지만 맞아요. 이 감도 안 오는 숫자를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리고 음. 2050년은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맞아요. 3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 몇 살이야. 30년, 금방 온다 이거. 30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실 뭐야 이거 돼? 불가능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갑자기 하지? 하면서 이제 책에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있죠. 그래서 510억 톤을 2050년이라는 목표로 설정하고 그거를 1차 단계로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을 베이스를 낮춘다고 말해야 되나요? 완전 제로가 아니고 만드는 만큼 제로에 없애도록 가깝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계를 하는 방향성을 제안을 가져야 하죠.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계속 배출되는 탄소를 배출 안 시키자는 게 아니고 그 탄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상쇄하자는 거죠. 만드는 만큼 다시 그걸 제로화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서문에서 본인 스스로도 나도 그만큼 탄소 배출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맞아 나도 그런 사람이야라는 입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빌 게이츠는 너무 아이코닉한 사람인데 딱 봤을 때 뭐야 빌 게이츠 전용기 타고 다니잖아. 맞아. 그 얘기도 그러잖아. 이렇게 본인도. 생각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또 그거를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다 보니 서문에서 먼저 언급해. 먼저 언급하죠. 나 안다. 나 돈 엄청 많은 사람인 거 알고 나는 워낙에 기술 찬양론자고 나도 나의 탄소 발자국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 인정한다. 근데 이제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신경 쓰고 줄여보고 줄여보기에 노력을 하고 있고 해야 한다. 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이 들어간다. 네. 그게 서문이다. 네.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기억해야 될 숫자가 510억 톤 네. 탄소 배출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12장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0에 가깝게 제로에 수렴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과 기술력의 발달이 필요하다. 네. 정책적인 지원도 이야기를 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서문은 이렇게 네. 기후변화가 사실 전 지구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갑자기 이 생각이 또 드는데 딴 얘기 아니야.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네. 국적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팟빵에. 진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팽수기가 미국에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들어주신 분 전체의 몇 프로가 미국에 계신 분이다. 네.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미국에 있는 계정을 사용하고 있거나 뭐 이런 의미겠지. 네네. 네. 그렇게 봤을 때 스웨덴, 독일, 호주 그냥 다양한 국가의 소속으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더라고.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 네. 그걸 알게 됐어. 그건 몰랐네요. 그게 지금 얘기해서 어떤 그냥 난 그게 생각났다. 근데 그래서 딴 얘기 아니라고 방금 전 지구적인 얘기했잖아. 기후 변화의 문제를 다 같이 대응하자. 모든 생각해봅시다. 각각 세계 각국에서 함께 듣고 있다. 그렇지. 이런 의미지. 오케이.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들. 듣고 계시죠? 그래. 짰어? 꿈과 희망이 되는 방송. 고국의 향수가 불러일으키는 방송. 네. 그런 방송이 되어보자. 그럼 이거 굉장히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그쵸. 들더라고. 저희 모두 지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섭시다. 저희는 지금 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뭐? 네. 맞지 않아? 하느나? 하늘 아래에 있는 같은 거잖아요. 하늘 아래. 자, 그래서 1, 2장 갑니다. 1장. 왜 제로인가? 단지 줄이는 거에서 만족하지 않고 제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 활동에서 탄소가 배출돼. 네. 실제 식물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탄소 배출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야. 사실 이거를 나쁘게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우리가 숨 쉴 때도 탄소가 나오니까 네. 네. 하지만 탄소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인간의 산업혁명 이후로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것을 여러 자료로 근거로 제시하고 네. 배출되는 많은 탄소들이 우리 삶을 많이 바꾸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바뀌면서 실제 적도 근처에는 인간이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향후 20, 30년 뒤에는 그런 정도로까지 위기감을 언급한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 재앙하면은 그렇게 내분이 아니잖아. 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그치, 이렇게 뭐 나랑 상관 있겠어? 이렇게. 뭐 어쩌라고 뭐 이렇게 생각 어쩌라고.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탄소가 뭐 어떻게 돼서 너무 온난화가 어려워요. 있는 건데 그치.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지구과학 때 배우고 안 배워요. 사실 문과생은 네. 배웠네. 지구과학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때 배웠다고. 배우고 그 이후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뭔가 원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실 관심도도 떨어지고 하는데 그걸 알아서인지 초반에 이제 온실가스로 분류되는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메탄이 있는데 이 탄소들이 대기권에 오래 머물면서 더 심한 온난화가 초래되고 이런 원리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그런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대기 중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지구에서 생겨나는 열들이 방출되지 않고 튕겨 나오거나 떠 있는 분자들과 마찰을 일으켜서 그렇지. 열을 더 발생시키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생겨난다라고 그래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기본 원리를 설명해주고 그게 1장이다. 네. 그래서 21세기 말 되면은 4도에서 5도 가량 더 온도가 올라갈 거고 제가 알기로는 20세기에 비해서 1도에서 1.5도 올라가 있는 있다고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미. 네. 아. 그래서 사실 그런 고등어도 우리는 이제 고등어 안 잡히는 거 알아요? 고등어?
갑자기 고등어? 동해에 안 잡히는 야, 어류 요즘 어종들이 오징어가 안 바뀌고 있어. 잡혀. 미치겠어. 오징어도 안 잡힌대요. 나 오징어 진짜 좋아하는데. 너 지금 무슨 큰 실수하는 거야 아무 지금? 말도 안 했어. 지금 내 얼굴 보고 오징어하고 말 멈춘 거. 아니야, 나 그 생각 안 했어. 너도 오징어? 갑자기 고등어 얘기하지 않았어? 야, 고등생 얘긴데 오빠가 오징어도 안 잡힌다. 오징어 난 오징어- 좋아한대. 좋아할 수 있죠. 끌릴 수 있죠, 오징어에. 끌릴 수 있어. 네. 좋은 인연 저희가 만들어가기 방송 사고가 바랍니다. 아니고 잠깐 다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이걸 수습해야 될까? 그래서 안 잡혀. 안 잡히더라고. 너무 어종이 비싸. 바뀌고 있어요. 너무 비싸. 맞아. 미치겠어. 수입해야 되고 막 삼겹살보다 그렇게 비싸 진짜로. 오징어가요? 한 마리가. 근데 그 왜 원래 그래? 비쌌잖아. 원래 비쌌어. 뭐, 아니야. 그 정도는 원래는 아니었어. 안 진짜로. 아니 낙지가 비싸지 않나? 음. 오징어가 비싼가? 몰라 낙지까진 모르겠는데 낙지, 오징어는 문어가 정말 많이 비싸지. 비싸졌어. 오징어 막 한 마리에 5,000원 이러던데? 아 근데 너무 비싸다. 비싸지, 진짜 비싸. 삼겹살보다 비싸네. 나는 진짜. 오징어를 그 구워 먹는 거 좋아하거든. 마른 오징어 사면 되잖아요. 그걸 샀는데 그 가격이라고. 마른 오징어가 정말 이거 지구 온난화 심각해요. 미치겠어. 우리 너무 산소 제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 옛날에 2-3천 원 했던 것 같거든. 맞아.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했다. 맞아. 어, 세 어린- 마리에 내 어린 10,000원 시절에. 막 이랬어. 그렇지. 응. 되게 비싸다. 맞아. 3마리 10,000원 해야 3,000원이잖아. 많이 비싸졌네요. 장난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피부로 체감이 되더라고. 기후 나는. 변화가 정말 피부로 체감되네요. 그러니까요. 요즘 못 먹겠어. 그래요. 동족 상자. 야. 야, 네가 그 말만은 하면 안 됐지. 나 뭐가 넌 무슨 동족인데 너는? 들었어요? 넌 뭐 들었어요? 못 들은 줄 알았어. 헤드폰 끼고 지금 제일 잘 들려 지금. 들었어요? 야, 저 연기 뭐야, 너? 아니 그래서 맞아. 여기 책에도 있는데 산호초도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래. 물고기가 산호초 뜯어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어종이야. 기준에서 바뀌고 지구 온도가 현재 기준에서 2도만 올라도 그 산호초도 없어지고 그냥 인류가 멸망하는 거래요. 심각해요. 정말. 근데 지금 이대로 저희가 탄소 배출 줄이지 않고 가만 냅두고 지금처럼 이제 편하게 살면은 2050년에는 지구 온도가 총 3도가 오를 거고 그러면은 2050년에 저희는 없겠죠. 내가 지금 있긴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다 같이 개막원으로 가야지. 추운 지방으로. 그러니까 계속 인류가 위로 이주하는 거야. 이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못 사니까. 뭐 적응의 동물 이미 지금 강원도에서 한라봉 재배하잖아. 제주감귤. 그러니까 한라봉이 아닌 거야. 따뜻해져서 올라오는 거야. 그렇지. 계속해서 위로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장 어려울 것이다. 제로로 만들기 어려운 이유들을 이야기한다. 네. 근데 이거 전망이긴 한데 21세기 말까지 인구가 100억 명까지 증가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억 명 될까? 지금 이미 70억이 넘었으니. 인구가 점점 증가를 하긴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줄어드는데 개발도상국이나 인도, 중국 이런 나라들 보면 지금 기세가 꺾일 생각이 없지. 그리고 중요한 게 안 죽잖아요. 수명이 연장돼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는 멈출 수 없는 거 저도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구 증가가 이꼴 사람이 쓰는 탄소도 증가. 에너지도 그렇지. 많이 쓰고. 가만히 있어도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에서 설명한 것 중에 2장에서 나 그 표현이 재밌더라고.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고 석유가 탄산음료보다 싸다. 맞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 네. 야, 탄산음료보다 싸 석유. 그럼 안 쓸 이유가 없지. 안 쓸 이유 이렇게 없지. 저렴하고 자동차도 굴릴 수 있고. 그래서 단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이거를 대체하고자 하더라도 이렇게 저렴한 가격의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너무- 책에서 에너지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아직은 아니다. 뒷부분에서 합니다. 네. 네. 에너지는 뒷부분에 많이 나오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파리 기후 협약 이야기 부분. 네. 미국이 전 탈퇴를 대통령 했다가 누구니? 트럼프. 네. 트럼프가 탈퇴를 했었다가 그래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바이든 어제 그 경기 부양책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전 못 봤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랑 미국 주식이 전부 다 날아올랐다. 불타올랐어 아주. 바이든의 멘트 하나 때문에. 경기 부양책 돈 풀겠다. 음. 지원하겠다. 아무튼 못 봤네. 뭐 지금 이 얘기하면 별개인데. 네. 네. 그 바이든이 다시 가입하겠다고 한 것이 파리 기후 협정. 네. 그렇습니다. 이 언급을 한 것 자체가 탄소를 제로로 만들기 어려운 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는 많은 우리 환경을 규제하는 법들이 지금 기후변화의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 협약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나 기후재앙은 빠르게 오고 있는데
안 바뀌어. 맨날 회의만 해. 맞아. 그리고 심지어 미국은 2015년에 탈퇴도 했어. 그렇지. 그래서 어려웠다. 근데 이제 바이든이 뽑히면서 다시 가입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이유가 근본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전 산업 경제 이익 구조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기업은 이윤만 창출하는 내 목적이 있으니. 네. 그래서 그거를 부과하게 하려면은 냠냠이가 말한 대로 정책적으로 압박을 줄 수밖에 없지만 그들마저도 그들만의 로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고 책에서도 뒷부분에 얘기하지만 그런 피해 보는 거는 저소득층, 개발도상국은 내가 돈이 없어서 그 이익은 취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막대하게 입게 되는 케이스들이 점점 극심해질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제적 이익 구조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선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측면? 광범위하게 말한 거긴 한데, 예를 들면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특성 때문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후변화가 와서 해수면이 내려가고 뭐 동물들이 죽어가고 눈앞에 해수면은 올라가지. 해수면이 올라가고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죽어가고 이런 게 눈앞에 안 보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데는 사실 지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 개발 많이 해서 자본 불리고 배불리 먹고 살면 끝이지만 맞아. 그 개발도상국의 그 현실은 사실 모든 이가 빌 게이츠처럼 케어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만약에 쓰나미가 와. 근데 탄소 배출을 한 거는 A 나라인데 쓰나미는 B에 오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B가 쓰나미를 받았네? 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나한테 영향 줄 거 없잖아. 너 눈썹 문신했어? 아니요? 아니요? 갑자기? 아니 전혀 안 했는데? 전혀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한테 오는 피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 몰라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레기네 완전. 자기가 뱉은 만큼 자기가 가져가야 되면은 아니 모르겠지만 약간 미세먼지가 생각나긴 하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죠. 미세먼지 미치겠다. 내뱉는 황사. 놈 따로 있고 마시는 놈 따로 있고. 진짜. 그놈이 이놈이다. 마시고 있다 지금 열심히.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다 정말. 그게 정말 안 되겠다. 우리 미세미세 사용하신다고. 미세미세 맨날 제일 아침 많이 두 번. 아침 저녁 체크하고 지니한테 물어봐요. 지니야 오늘의 미세먼지. 그러면 오늘 미세가 심하면 좀 더 마스크를 타이트하게 조인다거나 그러시나요? 저 미세 창문 다 닫죠? 그 정도야? 그날은 그렇죠. 맞아. 근데 해야 돼. 어쩔 수 체크해야 없잖아요. 돼. 자.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어려운 이유? 재료를 그렇지. 만들기 어려운 이유. 그러니까 나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얘기해 보면 기업들이 경쟁을 해. A와 B가 뭐 C도 있다고 치자. 근데 A가 야 우리 한참 B와 C 경쟁하다가 야 우리 이러면 더 환경을 해치겠는데? 우린 여기까지 합시다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지. A는 더 달려가야 돼. B와 C를 제치고 이 업계의 선두가 돼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돼. 기업을 살려야 되고 생존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한 무한 경쟁의 이 자본주의 구조가 환경이란 것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까지 낳지 않았나. 네.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어떤 팽숙이 말한 대로 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들, 제도들 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건 좀 뒤에서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아무튼 그런 자본주의적인 구조와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나는 환경 파괴를 굉장히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아니요. 뭐가요? 아니야. 넘어가자. 자, 그냥 웃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웃어서 행복한 거야, 진짜. 더워. 아니 더워 근데 나도 지금. 지금 나 더워. 약간 그거 느꼈어. 기후 변화, 환경 파괴. 더워. 저 에어컨 좀 틀고 가겠습니다. 에어컨 좀 틀어줘. 열 펌프로 하는 거 맞나 모르겠네. 그러게 이렇게 우리가 또 기후 변화 체크하면서 에어컨 틀고 앉았어. 덥다고. 열 펌프 죄송합니다. 원리 적용했었어야 되는데. 참 뭐 웃으면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냉장고 차용해 와야 돼. 저희가 좋은 방송을 녹음하기 위해서 에어컨 좀 틀어봅니다. 저희도 근데 덥다. 근데 진짜 덥네. 이제. 아까부터 더웠어. 너무 더워. 오늘이 더워. 이제 더 더워질 거 아니야. 저 온난화 왔나 봐요. 왜냐면은 지금 3월밖에 이제 4월 4월이구나. 1일 근데 4월 1일에 이렇게 더울 일은 아니잖아. 올해 덥겠다. 벚꽃이 왜 이렇게 올해. 벌써 지냐?
그니까. 아니 벚꽃 원래 4월 둘째 주 아니에요? 나 맞아. 중간고사였어. 4월 20 며칠. 그래 맞아. 대학교 중간고사. 항상 시험 공부하고 있으면 벚꽃 폈다고 막 난리였잖아. 끝나면은 저 있고. 맞아. 벚꽃 축제 기간에 그래. 시험 보고. 맞아. 그 세대였는데. 그랬지. 맞아. 지금 중간고사 전에 지금 벚꽃이 이거 있어. 말도 안 돼. 근데 주말에 비 오면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벌써 2주 정도 앞당겨졌다고 보는 것도 약 10년 전보다. 근데 에어컨 없는 집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없지. 없죠. 선풍기 안 틀지. 없죠. 선풍기 안 틀죠. 선풍기 있어? 선풍기 있긴 있죠. 있긴 나도 하나 있죠. 있네. 응. 뭐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물어보는 거야. 난 서로 이제 또 대소사를 또 공유하니까 우리가. 선풍기. 집안에 가전제품까지. 선풍기 한 대 갖고 계십니다. 손선풍기도 하나 있어. 손선풍기. 여름에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선풍기 있지 선풍기. 팽풍기. 팽수야 그거. 팽풍기. 미안합니다 또. 소소한 이야기. 일상을 살아가는 이야기. 자. 아 벌레가 있어. 뭐야, 이거? 이게. 잡아줘. 그게 없어. 저기 어? 휴지가 있으면 잡을 수. 뭐야? 뭔지 알죠? 이렇게 아 근데 죽이려면 근데 너무 손을 뭉개가지고 나 벌레가 불쌍한 것도 있지만 저 손은 진짜 다시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근데 어떻게 잡? 진짜 짱이다. 죽였어. 내가 해결해줬어. 아니 완전 대박이야 진짜. 민첩하다. 그 미국의 생존 프로그램 뭐지? 거기 나오시는 분이 그 있잖아 누구 알아. 그 대명사. 곰이랑 우리나라 김병만 말고 곰이랑 곰이랑 싸우고 뭐 그 사람 야생에서 생존하고. 어. 아 그분 이름 뭐야? 아, 진짜. 알고 맨날 이렇게 단어가 생각 안 나 이제. 우리 아는 게 항상 여기까지야. 대충 알아 다. 이름 정확히 모르. 잠깐 띄엄띄엄 알아. 아 베어 그릴스. 아 그렇지. 거의 뭐 지금 베어 그릴스였어. 오. 야. 대박이다 진짜. 자 너무 든든하네요. 베어 그릴스. 멋지다. 오. 한 마리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제 언니 좀 시원하다 근데 이제. 그 독서 스텔라 역할 중에 하나 베어 그릴스 넣으면 되겠네요. 자 3장 갑니다. 3장. 우리가 물어야 할 5가지 질문. 네. 근데 이거는 왜 근데 웃어요? 저는 아니 이거조차 제대로 못 읽어서 한 번에. 그 듣는 독자 여러분 혹시 저희 독자는 아니고 독자는 청자. 책을 구독자? 아 그런 의미야? 친근하게 말한 거예요. 친근하네. 구 빼고 독자. 들으시는 아 놀라실까봐 독자분들이. 들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저희 발음이 많이 신경 쓰이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냥 방송을 꺼주세요. 아니에요. 근데 너 똑바로 하라고. 이슬리 빼고 우리 발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내가 그걸 많이 듣더라고. 확실히 신경 써서. 좋네. 근데 우리는 지금 팟캐스트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음이 더 잘 들릴 수 있는데 평소에 대화하는 사람이 말실수를 했어. 그것도 그거 잘 들리더라. 들려요? 왜냐면 이제 편집을 계속 수십 시간씩 하니까. 진짜? 지적해요? 아 그러진 하네. 근데 또 내 성격상 한다 손 또. 막혀. 큰일 났네 진짜. 어떡해. 숨 막힌다. 아. 자 3장 이어서 가겠습니다. 팽숙이가 읽어줬고요. 우리가 물어야 할 5가지 질문.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산업별로 기후 변화를 피할 수 있는 기술을 설명하기 전에 빠르게 5가지. 사고의 틀을 위한 질문 5가지를 먼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남깁니다. 뭐가 있죠? 첫 번째, 510 죄송해요. 첫 번째, 510억 톤 중 얼마일까? 뭐가? 질문을 좀 풀어드리면, 그러니까 몇 톤의 온실가스라는 글을 딱 봤을 때 그 숫자가 딱 와닿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우리 지구가 차지하는 그 온실가스가 510억 톤인데 이 중에 몇 억 톤 혹은 몇 억이면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바로바로 수치가 와닿으니까 이 개념을 첫 번째 질문으로 넣었어요. 좋아. 네, 두 번째, 시멘트에 대한 계획은 무엇일까? 계획이 있느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많은 전력을 말하는 걸까? 그리고 네 번째는 얼마나 큰 땅이 필요할까? 그리고 다섯 번째, 역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이 5가지 중에서 마무리합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건 네 번째. 저도요. 큰 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어. 맞아.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전력원에 따라서 필요한 공간이 다 다르기 그렇지. 때문에 풍력, 조력, 태양열, 네. 뭐 여러 가지 원자력까지. 네. 그러니까 전력 밀도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어진 크기나 땅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전력의 양을 그렇지. 이제 밀도로 표현해서 그러니까 전력 밀도가 작을수록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더 큰 땅이 필요하다. 그렇지. 이렇게 그쵸. 의미가 해석이 됩니다. 화석연료와 지금 뭐 석탄, 석유 쓰는 것을 대체해야 되잖아. 네. 결국. 그러니까 그렇게 에너지를 얻으려면
굉장히 많은 땅덩이가 필요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책이 정말 실천적인 방법에 와닿게 쓰려고 노력했던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를 먼저 짚어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뒤로 가면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이 기술도 도입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풀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팬인데 이 정도면? 아니 저 팬 아니에요. 저 뒤로가 안티야? 안티 팬? 안티는 아니고 저는 이 책이 되게 좋다고 제가 처음에 느낀 점을 했는데 사실 뭐 어려웠어.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읽으면 읽을수록 약간 좀 의심을 많이 했어. 그 음모론? 음모론도 그렇고 음모론 말고 그냥 빌 게이츠가 되게 좋은 아저씨인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자선 사업가는 맞는데 어쨌든 그만큼 파괴를 많이 했다. 재산가잖아요. 네, 자산가잖아요. 네. 이 사람이 어디 투자하는지 사람들은 그게 1순위로 관심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얘기하죠. 여기서 책에서 또. 스타트업. 그래서 계속 끝없이 의심하면서 책을 읽긴 했습니다. 오빠가 나보고 팬이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팬으로 본 건 아니라 이걸 말하고 싶었어.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지 뭐. 여기서 저는 이제 공유하고 싶었던 게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키워드를 이제 전달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린 프리미엄을 계속 뒤에서 계속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 환경을 해를 끼치지 않는 그린 에너지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체되는 다른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비교해서 얼마만큼 더 많은 프리미엄의 돈을 내야 하는가의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 프리미엄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 단어를 기억을 해주시고 뒤를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프리미엄. 자,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잘했다. 그 가격 높여서 팔거나 높여서 책정할 때 프리미엄 붙였다. 뭐 이런 식으로도 역시 말하잖아요. 또 쇼핑 퀸. 당근 프리미엄. 당근 프리미엄 혹은 이제 명품 프리미엄 이런 말 많이 하죠. 프리미엄 붙여서 팔아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당근 진짜 잘할 것 같다. 오히려 안 할 것 같은데? 파는 거? 아니 뭐 팔든 사든. 저 진짜 많이 팔았어. 진짜? 거봐, 얘 딱 느낌 근데 있잖아. 저는 사진 않는데 저는 근데 가격을 엄청 후려쳐요. 그러니까. 근데 당근은 50% 이상 후려쳐야지 팔려요. 비싸면 사람들 안 사.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잖아. 얘 잘할 것 같아. 딱 봐도 냄새가 오빠 나잖아. 당근 하지 않아요? 있어. 가끔 하지. 해보진 않았어. 근데 나는 직접. 당근을 좋게 봐야 되는 게 미니멀리즘에 재활용이잖아. 재사용. 굉장히 맞아. 좋아. 얼마나 좋아.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버릴 거 어차피 맞아. 쓰레기통에 넣지 않고 그렇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아주 싸게 판매하는 거니까. 아나바다 운동 다들 기억하시죠? 무슨 운동이요? 아나바다 운동.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뭐 다시 쿠어 쓰고. 운동 이런 건 들어봤는데 저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요. 알잖아 아나바다. 초등학교 때 근데 우리가 그 세대는 아니잖아. 한 세대는 아니고 그때는 그거를 책에서 배운 세대지. 맞아. 책에서 배웠죠. 아니, 그렇게 표현해야지. 어쨌든 얘는 뭐 직접 동참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야, 그럼 너 새마을 운동도 했겠네. 그런 그거는 식이면. 뭐 운동. 그거의 개념이야. 아나바다 중국. 마스코트 아니에요? 저요? 저를 부르셨나요? 나누고 바꿔 쓰고. 미스터 얘 아나바다 아니? 오늘 왜 이러냐? 오징어부터 시작해서 아니 제정신이 뭐 오빠 뭐야. 아나바다가 나쁜 거예요? 맞아. 지금 불쾌하다는 거야 아나바다 무시해? 그 오빠 뭐 플렉스남이라고 불러줘요? 한 번 쓰고 버릴 거면 놔줘. 맞아. 버릴 게 없다. 봐봐. 가진 게 없어서 버릴 게 없어. 나 지금 여기서 더 버리잖아. 진짜 단벌 신사. 신사 빼고 단벌. 그냥 단벌. 미안합니다. 네, 그림이요. 왜 이렇게 이 방송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냐. 잠깐만 이 듣다 보니까. 아니야. 좋은 거지. 짜증이 나 근데. 칭찬해줘도 뭐라 그래. 응? 칭찬이죠. 그러니까 뭐 플렉스남 해줘라는 건 칭찬 반대 아니야? 아무튼. 뭘 기대해. 됐어. 그래서 5가지 척도로 이제 기준을 잡고 생각하면 좋다라고 넘어갑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5가지 질문을 던진다는 것. 네. 벌써 4장입니다. 네. 전기 생산. 산업군들이 8장까지. 각각 4장부터 8장까지 나눠져 있고 그 카테고리별로 초반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10억 톤 중에 각각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도표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기, 제조, 사육과 재배, 교통, 운송, 냉방, 난방 이런 것들의 카테고리가 510억 톤의 기준으로 몇 %의 포션을 차지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줄이기 위해서 이 분야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거.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전기 생산이죠. 전기 생산은 510억 톤 중에 27%를 차지한다고 해요. 네,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굉장히- 있는 가장 거죠. 큰 포션이지. 아니요, 가장 두 번째. 크진 않- 두 번째였나? 가장 큰 포션은 제조. 네. 맞다. 맞습니다. 음. 두 번째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전기 생산이었고요. 전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방법이 화석연료를 태우는 거. 태우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린 에너지를 계속 사용을 하자라고 하지만 그게 비싼 이유는 비싼 게 아니고 화석연료가 너무 싸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석유가 콜라보다도 더 콜라였죠? 물이 콜라. 맞죠? 콜라, 탄산음료. 탄산음료. 탄산유보다도 쌀 정도니까 전기를 거의 그냥 만들어내는 식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비쌀 수밖에 없다. 대체되는 것이.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다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거를 대체할 방법으로 3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3가지 봅니다. 네, 3가지 방안은 무탄소 전기 만들기라는 제목인데 풀어서 해석하면 핵 분열이죠. 네, 핵 분열이 핵분열을 있고, 이용하거나 그리고 수소를 사용하는 핵융합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지하 깊은 돌에 고압의 물을 주입해서 증기 발전을 시키는 지열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첫 번째 방법으로 네. 제안하는 무탄소 전기 만들기. 탄소를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배출하지 않는 그렇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근데 이걸 보니까 네. 무조건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야 되더라고.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근데 사실 잘 그러니까 그 뭐- 위험성 때문에 음. 우리나라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는 지금 고리 원전 다 지금 안 월성 하- 원전 중지시키고 맞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완전 찬성론자더라 빌 게이츠가. 빌 원자력 게이츠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완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값도 싸, 심지어. 값도 싸는데 얻을 수 있는 전기는 무한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개념이야. 책에서도 설명하지만 우리가 교통사고 많이 나잖아. 네. 교통사고 많이 나기 때문에 야 도로 없애고 차 타면 안 돼. 왜냐면 차로 교통사고로 죽어나간 사람이 하루에 몇십 뭐 수십 수백 명인데라고 설명하면서 네. 그렇게 하지 않잖아. 네. 그러면서 인류사에 지금까지 이 핵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났던 게 한 3-4개 정도. 크게는 우리가 아는 뭐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몇 번의 이벤트를 가지고 이 전체를 확대 해석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기 매도하면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 그런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무조건 없애야 돼.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빌 게이츠가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사실 이거 읽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나도 그냥 맹목적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 그거 한번 터지면 인간의 실수로 네. 정말 우리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막시한표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지금까지는 그랬으나 에너지 효율에 관한 부분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탄소 그린 배출포함해서. 프리미엄. 근데 저는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100% 우리가 그 빠삭하게 모든 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깊다고 해도 자연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위배하는 그걸 인위적으로 핵분열을 만들고 수소를 융합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만드는 게 인위적인 행동인데 그 인위적인 행동이 다른 문제를 발현시킬 때 그 문제까지 우리가 100% 커버칠 과학기술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것들의 결과가 또 다른 미래에 10년, 20년 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어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을 지금 현재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옹호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그 원인 혹은 이제 결과가 다 밝혀지지 않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에서는 이만한 대체되는 효율이 있는 발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옹호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긴 한데 앞서 책에서도 내가 그 예를 들었던 자동차 문제를 빌 게이츠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안전벨트를 고안하고 에어백을 만들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는 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원자력 발전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하면 에너지 효율을 발생시키는 것과 별개로 안전이란 부분, 세이프티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 빌 게이츠가. 네네. 그런 시선의 전환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도 완전 반대론자에 가까웠거든. 기존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하니까. 네. 특히 후쿠시마에서 뭐 매번 배출한다고 하잖아.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일본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1%라도 삐끗났을 때 파급 영향이 너무 크잖아요. 다른 그냥 교통사고 사람 몇 명 죽는 거의 문제가 다르다. 아니고 완전 다른 규모니까 단 1%, 0.1%의 오류조차도 허용할 수 없는 분야라서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성에 더 주의를 해야 되고 그 안전이 100% 보장되기 전까지는 네. 중구난방으로 설계하는 건 좀 위험하다. 책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나라 근데 원자력 발전 기술이 나는 세계 최고라고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의 그 수준이라고. 근데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게 지양되고 막히면서 있으니까.
관련한 산업들의 주식이 많이 떨어졌더라고. 맞아. 맞아. 그런 변화는 좀 보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접할 줄이야. 네. 그렇죠. 그 방안 두 번째로 저장하기,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럽시다. 넘어갑시다.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도 이거를 저장을 할 때 효율성을 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제주도에 풍력 발전기가 있잖아요. 근데 풍력 발전기가 전체 제주도의 20에서 35%의 전기를 충당한다. 충당하는데 책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바람이 규칙적이지 않고 어떨 땐 많이 불고 어떨 땐 많이 안 불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거를 다시 육지로 파는 거를 개발을 하려고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저장해서? 그래서 제주도 스스로 그걸 충당하면 에너지 효율이 정말 뛰어나지지만 화석연료를 가지고 오는 거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고 그건 써야만 하는데 그래서 풍력발전기를 작년에 4번을 멈췄대요. 왜냐면 더 있어봤자 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배터리를 개발을 하면 오히려 역수출? 네, 이 정도의 기술은 곧 나올 것 같아. 사실 이거는 목적이 분명하고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되게 쉽게 해주신 것처럼 안 쓰는 전기를 한데 모아서 필요할 때 그 배터리로 보급해서 그렇지. 쓰게 하자. 이런 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여기 책에서는 플로우 배터리라고 이미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분리된 대형 탱크에 담긴 전해액이 흐르면서 이제 전기를 계속해서 생산하는 그 플로우 배터리 방식이 이미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좋다. 세 번째 방법으로 제안하는 게 탄소 포집. 이거 대박이야. 그러니까 이거야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어봤어.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지. 네. 뭔지 설명해 주세요. 탄소 포집이 그러니까 포집이란 단어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게 정확한 해석이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소를 잡아서 캡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만 탄소만 캐치해서 잡아들여가지고 탄소량을 줄이는 거야. 대기 중에.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대기 중에 배출되는 수많은 탄소 때문에 온난화가 발생하고 기후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건데 그러한 근본적인 탄소를 탁 잡아서 없애자. 뭐 없애는 게 맞겠지. 없앤다는 표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이 실제 가능은 하나 이게 왜 실현 불가능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 탄소 포집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공간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대기 중에 그 100에서 추출할 수 있는 탄소의 양이 너무 적은 거야. 진짜 뭐 0.1인지 0.3인지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기술을 통해서 탄소를 포집하는 방식은 실제 지금으로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적인 한계가 현재로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용하기 힘들지만 이 기술은 발전이 된다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방법이 있지만 전력회사들이 본인들이 이제 화석 에너지를 만들면서 배출해내는 탄소를 포집하는 데는 돈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돈이 나가니까. 그 온전히 자기들은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이런 탄소 포집 기술이 있음에도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 나도 이 개념 여기서 처음 봤어. 처음 알았고. 그 앞서 자동차의 예를 들면서 원자력 발전이 필요성을 주장했던 건 125페이지에 나오고요. 네. 이 4장에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었던 게 107페이지에 보면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내는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 네네. 근데 나는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는데 난 여기에서 빌 게이츠가 진짜 자본가구나라고 생각했어. 자선 사업가가 아니고 자본가. 그런 느낌보다는 중국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해내는 데 있어서 방식이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 그렇죠. 나는 그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방법이 중요하지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빈곤해서 접근했다. 이러므로 인해서 지금 뭐 홍콩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과거에도 다쳤을 거고 중국의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네. 그렇지만 빌 게이츠는 어쨌든 더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구제되지 않았냐라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이 방식 관점이 여기서 보여서 이 한 줄에서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의 관점이 보였다는 거죠. 이건 기후변화랑 완전 별개로. 그러네요. 맞아. 이런 한 줄이 굉장히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저도 그 부분을 읽고 이 책을 중국에서 읽으면 좋아하지.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노렸다는 거지. 응? 아닙니다. 네. 자, 5장. 집에 가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뭐라고 했는지 못 들었는데. 집에 가서 다시 들어. 이걸로 궁금해서? 계속
궁금해서. 아, 왜냐면은 그 빌 게이츠가 진짜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중국 아니야 그 말 안 할래. 그래 넘어가자. 말 안 할래. 자, 지금까지 저희는 4장을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전기 생산. 네.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았던 파트였다고 생각이 들고 네, 넘어가시죠. 바로 5장 갑니다. 네. 5장 제조. 네, 제조는 전체 가장 많은 가장 510억 많죠. 톤 31%. 네. 중에서 31%를 배출한다. 근데 이 장에서 그걸 제조업이라는 거지. 네, 제조. 놀랬던 게 탄소 배출이 뭔가 우리가 소비하고 뭘 쓸 때 많이 방출되는 줄 알았거든요. 맞아.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뭔가 산업. 만들고 생산할 음. 때 배출된다고 하니까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특히나 보면. 시멘트 그리고 뭐 플라스틱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뭐 그런 것들이다. 네. 저는 여기서 시멘트는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떡하냐. 시멘트 대신 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데 시멘트만큼 오래 가고 단단한 물질이 없다. 대체할 수 없다. 맞아요. 나무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그건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고 근데 또 시멘트를 만들어내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들 탄소들, 메탄들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31%인데 근데 책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도시화되고 있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고 그런 개발도상국은 더 계속 건물들을 높게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래서 해결이라기보다 조금 솔루션 같은 말이구나. 좀 같은 말을 돌려서 하고 권장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플라스틱, 뭐 강철, 시멘트 이런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물, 제조 산물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다고 지금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조의 과정, 뭔가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제로 탄소화하는 과정을 넣자. 그래서 방금 말한 당근 필요하다. 당근도 중요해. 그런 의미로 재활용과 재사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언급을 합니다. 네. 문제. 근데 그 예전에 저희가 무슨 책 할 때인지 기억 안 나는데 패스트 패션 이야기하면서 자라나 H&M 같은 패스트 패션의 옷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옷이 오히려 버려지고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거 파타고니아잖아. 아 파타고니아였다. 네,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그 섬유도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천연 섬유가 아니니까. 그런 패션 업계도 되게 문제다라고 저는 또 느꼈어요. 그래서 옷을 오래 입는 거. 그래서 요새 패션 업계들 친환경 소재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거 파타고니아도 그런데 너무 비싸. 파타고니아 비싸. 너무 비싸. 돈 벌잖아. 파타고니아 진짜 비싸더라. 그리고 그 파타고니아 책 읽을 때도 그렇게 빨리 패션이 바뀌어서 오히려 그걸 또 없애고 불태우는데 또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렇지.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서 취하는 방식이 옷을 리폼하는 거. 역시 당근. 미국에서 가장 그러니까 아웃도어 2위로 올라설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였던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파타고니아가 비싼 게 또 아닌 게 파타고니아는 계속 그 옷을 지속 가능한 옷으로 리폼해줘서 리폼하기도 하고 입으라고 제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도 그렇게 쓰고 패스트 패션처럼 자꾸 철마다 막 10개씩 사지 말고 그냥 파타고니아 하나 사서 오래 입어라. 그러니까 나 같은 애한테 사실 맞는 거야. 나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 이거를 근데 오빠 파타고니아 아니어도 오래 잘 안아받아. 맞네요. 그러네요. 그걸 놓쳤네요. 파타고니아.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자, 저희 파타고니아 방송도 한번 들어보시나. 네, 리스트에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책으로 파타고니아 했었다. 그러네요. 그렇지. 자, 6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장 전기 그리고 5장 제조를 넘어서 6장 사육과 재배. 네. 이것도 유명하지. 잘 알려져 있지. 또 재밌는 페이지로 넘어왔어요. 소고기 먹지 말라. 사육과 재배는 510억 톤 중에 19%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양식이라든지 그 식물, 나무, 산림. 산림? 삼림. 니은이잖아. 산림. 니은을 얘기하는 거야. 니은. 산림. 산림. 이거 발음 정확하게 하는 그 법이 있을 텐데. 산림. 산림. 네, 그래서 인구가 계속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 그만해. 다들 고집이 있네. 그래도 지가 맞다고 끝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야. 내 발음이 결국. 자. 네,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100억 명이 되는 우리 셋 다 서울 출신 아니야? 서울 태생? 맞아요.
표준어잖아, 표준어. 선님. 표준어지. 표준어로 자라온 친구들 아니야. 당연하지. 표준어 산님. 문제. 아니 여기에 잠깐만 삼님 두 마디에 사투리를 어디 끼워 넣어? 아니 뭐 억양이라든가 톤이라든가 같은 얘기네. 억양과 톤. 아무튼 뭐 강세 이런 것들. 응? 산님 이런 거. 삼님. 삼님. 자, 아 죄송합니다. 저희 네. 그래서 역시 본질 없는 방송. 인구가 증가를 하는데 이제 100억 명이 된다고 해서 40%가 증가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은 40%가 아니고 60%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점점 고기의 소비량은 많아지고 삶의 질이 좋아질수록. 다 너네 때문이야. 저는 네 많이 먹죠. 용리요. 좋아하죠. 근데 소가 트름을 그렇게 많이 한 줄은 방금 몰랐네요. 그렇겠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하는 거에 소나 양, 염소 같은 이제 가축의 배설물이 굉장히 크게 차지한대요. 네. 배설물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그들을 키워내기 위한 농업 용수들도 굉장히 크게 여러 가지로. 그리고 식물 같은 경우도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사용된 합성 비료. 그러니까 그 표현이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소는 버릴 게 없다고 하잖아. 다 쓰잖아. 뭐 고기도 쓰고 뭐도 쓰고 노동력으로도 끌어오고. 근데 그만큼 소는 버릴 게 없이 다 탄소 배출을 하더라고. 난 그 생각이 이번에 들었어. 앞으로 뒤로다. 뭐 전부 다. 그 키워내는 과정까지. 맞아, 해서. 맞아. 사료도 맞네. 그렇고. 소는 할 만큼 다 했네. 문제죠. 소가 소했다. 소가 소했다. 그래서 비건 주변에 혹시 비건 있어요? 나 한번 있어요. 베지터리언. 나 그 독서 모임에서 한번 뵀어. 저도 있어요. 근데 저도 주변에 있는데 한 명의 비건이 존재함으로 그 만들어진다며. 주변에 만들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래. 그 친구가 같이 모임에 끼면 우리는 어쨌든 고기는 그날 못 먹는 거니까.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오. 이제 생기는 거지 그런 오. 횟수들이.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생각 없잖아 전혀.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저는 전혀라기보다는. 그래서 비건이라기보다 책에서 제안하는 인공 고기를 먹자. 맛있어요. 먹을만 하던데. 어떻게 먹어봐? 거기도 있잖아 버거킹. 콩고기. 한 번도 아 콩고기 그래. 이거 순두부찌개나 이런 콩 전문으로 하는 집 가면은 사실 콩고기 한 나와. 번도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네. 콩고기? 육질이 거의 비슷해. 맛있어. 그러니까 육즙, 색깔도 그렇고. 육즙이나 색깔이나 육질감 이것만 비슷하게 표현하면 사실 인공고기 먹어도 되잖아요. 콩고기는 근데 이미 고기화가 돼서 나온 거고 사실 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등심 안심 굽잖아. 그 빨간 그 고기 덩어리 올려가지고 그것도 근데 만들 수 있다던데. 그것도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 근데 그게 그거 못 맛이 먹어봤어. 나겠냐는 거지. 그래 나도 그거 안 먹어봤어. 먹을 못 생각이 없는데 지금? 뭐를? 인공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정말 왜 내가 뭐 내 소비한다는데 왜?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물론 환경은 다른 방향으로 지키고 나는 아직까지 그 부분은 근데 양보할 생각이 없다. 만약에 소비자가 이게 진짜 육류 고기가 아닌지 모를 만큼 똑같다란 전제하에 그렇지. 요리사가 블라인드를 했을 때. 요리사가 그거를 속여가지고 그냥 했어. 가짜 고기를 했는데 잘 먹는다면 그렇게 소비돼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소비되면 사기이긴 좋지. 하죠. 환경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이거는 진짜 고기가 아니에요라고 알리는 게 더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아니요 막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고기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블라인드하면 맛있다고 똑같다고 할 거면서 팩트를 알려주면 그제서야 역시 진짜 고기를 먹어야 돼라고 소비자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배고프네.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몇 킬로 빠졌어요? 저번에 지금 6kg. 지난 2주 전보다 2.5kg 더 빠졌어. 와, 진짜 많이 빠졌다. 고지가 바로 앞이네요. 거지? 고지. 왜 이렇게 예민하네. 예민하시네. 알았어 오빠 옷 많다고 너희가 해줄게. 지금 괴물을 만드는 거야. 아니 알았어 오빠 옷 많고 돈 많고. 돈 없습니다. 돈 없고 오해하지 마시고. 자, 네. 그래서 6장 사육과 재배서는 소를 이야기하고. 가축. 나는 그렇게 봤어. 그럼 끌고 그래서 가잖아. 그거에 대한 이제 환경보호 대안으로 소나 양 가축들이 먹는 품종 개량을 사료를 해서 사료를 전환하거나 그 저희가 계속 논의했던 식물성 고기, 네. 그 자. 인공 고기를 생산해 보자 네. 이런 방법들을 넘어갑시다. 제안합니다. 네, 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네. 시간이 또 얼마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네, 7장 교통과 운송 갑니다. 연간 배출량 510억 톤 중에서 16%를 차지한다. 네. 교통수단에 대한 그 이 부분은 가장 탄소 빠르게 배출은- 개선되는 분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전기차. 수소차, 이미 뭐 여러 가지 이미 사실 나왔죠. 네. 전기차가. 나와 있고 계속해서 더 발전될 거야 아마. 이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휘발유에서 나오는 탄소들을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했는데 소형차는
전기차로 싹 다 바꿔라. 네. 그리고 이제 무겁거나 장거리 차는 전기차가 그 충전을 충전하는 하기가 문제로 없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현재는 그게 가장 버든이야. 충전소와 충전 속도. 그래서 수소차가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바이오 연료나 이제 전자 연료를 사용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현대차 주주로서 있죠. 1월 초 방송에서 녹음했던 내용처럼 아 그러네요. 지금 수소차. 많이 절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을 본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크게 보시면 근데 여기서도 길게 보셔야지. 그치, 장기적으로 봐야죠. 탄소 제로를 2050년에 하려면 2035년에는 100% 전기차가 돼야 된대요. 근데 될 것 같아요. 저는 35년이면 뭐 충분히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많이 바뀔 것 같아. 8, 90%까지. 근데 이 전기차화 100% 하는 거에 저는 이제 국가적인 노력이나 정부의 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제도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 충전이 어려운 것도 맞아. 그렇게 보면 그 충전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 그것 때문에 꺼리는 사람들이 아직은 너무 맞아. 많아서 지금 이번 서울시 정책에도 반대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전기차를 살 때 몇 천만 원을 지원해주는 맞아요. 프로그램 했었거든 최근에. 그쵸. 그거 신청 받고 이랬는데. 근데 지금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우리 맞아. 아마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그래서 테슬라 생각보다 싸다고 5,900만 원에 테슬라가 6천만 원 이하여야지 지원을 그래서 5,999만 해줘서. 뭐 이렇게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아직 뭐 갑론을박 있지만 전기차라는 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내용 나오고 운송 수단에 대한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 방법.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운송 수단을 지금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이 그린 프리미엄이 엄청 높단 말이에요. 굉장히 높지.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그린 프리미엄을 낮춰야 낮추는 되고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음. 첫 번째, 전기차 구매 장려 제도 만들기. 뭐 방금 얘기했던. 네, 방금 얘기했던 서울시에서 추진할까 말까 한 그 내용이고 했어. 이미 했고 두 번째. 두 번째는 핵 연료로 움직이는 컨테이너 선을 추진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핵 연료를 사용하는 배 운송이나 큰 컨테이너 차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미 잠수함이나 뭐 하고 네. 있다고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항공모함은 적용했다고 해요. 그렇지. 그리고 세 번째는 차세대 바이오 연료와 값싼 전자 연료를 만드는 노력을 하자. 그 바이오 연료나 전자 연료로 운송하는 건 사실 아직 개발 전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멀었어. 조심스럽게 멀다고 봅니다.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 수소 에너지도 있지만 태양열을 사용한 에너지도 제한이 되고 있다. 운송되고 있는 움직이는 자동차의 본네트나 이런 데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해서 움직이면서 태양열을 다 에너지로 환산하게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발전될 수도 있겠다. 편집입니다. 네. 농담이고. 좋은 내용 잘 들었고. 네. 8장 냉방 냉방? 8장 냉방과 난방. 냉난방. 4장부터 8장까지는 에너지 네. 부분을 분야별로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8장이죠. 네. 7%의 포션을 여기까지가 차지하고 있고요. 한 편입니다. 네. 한편입니다. 냉난방은 빌 게이츠가 얘기해요. 가장 빨리 탄소 배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빨리 개선할 수 있는 분야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그렇죠. 예. 에어컨은 점점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전 세계 16억 대 엄청난 양이다. 2050년에는 50억 대 이상이 가동될 걸로 야, 예상된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에어컨은 지금 당장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에어컨을 사면 된대요.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1등급이죠. 에너지 난 쓰고 있어. 효율이 맞아. 저도 쓰고 근데 아직 안 그거를 썼지. 좀 저도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각적으로 크게 표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너지율이 1등급이다, 3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1등급이 더 비싸잖아요, 당연히. 맞아. 근데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근데 이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 에너지 세이브 하는데 해서 그냥 3등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있죠, 근데 있죠. 그걸 정말 이렇게 수치화해서 1년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날 거예요라고 말을 해줘야 1등급을 더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건 좀 이게 약간 그러니까 TV 광고에서 우리 S전자나 L전자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광고를 접근해야 돼. 그래 예쁘게 이렇게 색깔 바꾸고 이런 거 말고 맞아. 그 단지 싸고 예쁘게 많이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접근은 이제 구시대적 발상이다. 믿어요 삼성. 저도 믿습니다. 난 이미 믿고 있어. 뭐 나만큼 믿겠어. LG도 믿어요. 네, 자, 둘 다 좋아합니다. 저희 두 개 없다 사랑하고 자. 그래서 냉방과 난방 이야기합니다. 4장부터 8장까지는 사실 좀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서 세세하게 다뤄보았고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네. 9장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의 시작이 아닌가. 네, 더 사회 문제적인 그렇지. 접근을 하고 있죠. 더워진 지구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9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소득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활동은 더 많아지고 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개인이 배출하게 되는 탄소 배출량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거에 피해를 보는 건 오히려 가난한 나라 취약계층이다. 사람들. 네. 자선가적인 측면에서 글을 많이 사회 서술한 것 같아요. 활동가로서의 입장. 네. 근데 이거 확실히 불공평한 것 같아. 맞아요. 그 234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다. 이렇게 설명하거든. 빌 게이츠가. 와닿네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의 기후 변화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하잖아. 모두가. 네. 그래서 개발하지 말자. 더 개발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들에겐 다 개발이 된 얘기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불공평하죠.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야. 음. 야, 우리도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왜 공장 못 만들게 하고 왜 발전 못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야, 우리 다 같이 지구에 살아남아야지라고 하는 거. 이제 와서. 그렇지. 일방적인 폭력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을 위한 지출이나 그런 대안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금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백신을 놔주고 이렇게 구체적인 안건까지 제시하고 있어요. 네. 저는 여기 키워드 중에 CGIAR 국제농업연구협의체에서 취약계층들이 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해야 되는 비료들을 농물을 야 이거 뭔 소리 개똥 같은 소리야. 농물을 무슨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런 품종들을 뭐라고 해라 이런 거 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어. 알았어. 아 진짜 또 나야? 자선가스러운 면모가 언니 또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또 어떻게 편집해? 그 편집은 정작 내가 해. 악순환. 그래서 자 농작물 다시 들려주세요. 네, 국제농업연구협의체에서 취약계층이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사용해야 되는 품종이라던가 아니면 비료들을 자연 친환경적인 걸 개발해서 제안하고 전달하는 게 그들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고 우리도 환경을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으로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 장려돼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 말씀하신 CGIAR은 실제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랑 전 세계은행 총재와 함께 이끌고 있대요. 빌 게이츠가. 오늘 전체 녹음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모습이었어. 정말. 이 다섯 개의 영어를 거침없이 읽어냈다는 게 우리 세대겐 굉장히 큰 센세이션한 일이야. CGIAR? 얘 아까 그거 산림보다 더 우월했다. 한글에 약하다. 한굴. 역시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 서로. 이 진짜 누구의 발음이 더 구린가. 죄송합니다. 자, 다시. 네. 넘어가시죠. 자, 9장 그렇습니다. 네. 9장 지구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10장, 11장, 12장은 각각 이제 10장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해야 할 것, 그 정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11장 같은 경우는 정부 리더들과 기업가, 정책가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2장 마지막이 이제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해주고 이게 있어요. 핵심이야. 결국 솔루션이거든. 그러니까 1부터 9까지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와 자, 이런 문제가 있고 얘들아 이거 봐봐. 이렇게 배출되고 있어까지야. 네. 근데 10장, 11장에서 특히나 이제 솔루션을 주는데 나는 이 10장만 읽어도 충분하다 라고 본다. 꼭 한 장을 꼽아야 된다면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내가 100%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265페이지에 온실가스 배출을 비싸게 만들어라 이 챕터가 있어요. 결국 세금이야. 네. 세금을 매기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버텨낼 수가 없어. 정책으로 밀고 나는 가야 그렇게 된다. 보거든. 그러니까 탄소세라고 하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지. 네. 다른 개념들 뭐 우리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거 100% 동의하지만 그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배출을 할 때 비싸게 세금을 매기는 거. 그거보다 무서운 것은 없지 않을까. 저는 12장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소비의 대세를 소비자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 아니면은 착한 소비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아질수록 기업은 그 소비자의 니즈에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인 거죠. 네네. 그 소비자가 사실 마케팅을 이끌고 그러려면 소비자 먼저 인지하고 탄소세 도입이라든지 혹은 뭐 전기차 구매라든지 네. 먼저 나아가서 선호를 해야지 기업은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그 많은 예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테슬라가 요즘에 대세가 되고 있는 것도 사람들은 사실 기후 변화를 생각한 게 아니고 아니야. 팬시한 테슬라를 원하는 거거든요. 파타고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미지화를 그냥 정말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기후 재앙을 막읍시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소비자가 되는 거? 그게 약간 전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그런 그쵸. 부분 작용하고 네. 그리고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흥미롭게 본 건 271페이지에 이런 내용 나오는데 빌 게이츠 본인이 차세대 원자력 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기후 변화를 지키자는 주장은 사람들이 빌 게이츠를 보고 자기 이속만 챙기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원자력의 기후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 시장에 굉장히 빨리 뛰어들었어. 그리고 기술 개발도 하고 있고 회사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야 이것도 빌 게이츠만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 그렇죠. 본인이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고. 좀 더 솔직하게 그런 표현을 한 걸 수도 있겠네요. 달리 보면은 이제 원자력이 각 정부나 국가들은 원자력의 위험성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부재하고 아무도 하지 않고. 국가 중에는 중국이랑 러시아만 유일하게 하고 있대요. 다른 나라는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고. 이거 나의 시나리오인데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 진짜 미래에 돈을 정말 이제 크게 벌려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처럼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를 얘기하지만 테슬라와 비트코인을 연동시켰거든. 네. 근데 비트코인이 한정 자산이야. 결국엔 한계가 있단 말이지. 그걸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자기가 이끌어오는 거죠. 자기. 그렇지. 그래서 비트코인 전체 파이 중에서 자기가 이제 그 소유분을 많이 올리는 거야. 지금 지분을.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사람들이 비트코인 쓸 텐데 지금부터 먼저 잠식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지. 뭐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뭐 대주주 지분 구조로 생각한다면 근데 기후 변화도 모든 인류가 덤벼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 네. 근데 이것도 510억의 탄소 배출의 양이 정해져 있어. 한정 자산이라고 본다면 빌 게이츠가 지금 굉장히 빨리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여러 세계 기구나 뭐 국가에서 기업에서 덤벼들 텐데 이미 빌 게이츠가 예를 들어 뭐 한 20% 갖고 있다. 대박인 거지. 대박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단순 소비재를 팔고 핸드폰을 아이폰 이쁘게 만들고 팔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인류가 놓을 수 만드는 거죠? 없는 그 시장, 맞아. 비트코인, 기후 변화 또는 뭐 우주 탐사 이런 것들 선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생각이 드니까 이 책을 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팔고 마케팅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돈 버는 건 이제 한계가 왔어. 그냥 시장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지. 맞아. 아예 없던 시장을 새로 창출해서 그 시장의 전체적인 파일을 내가 가장 많이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리딩하고 있는 거지 벌써. 그런 관점으로도 좀 보면 재밌지 않을까. 대단한 재밌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게 기후변화 심각하고 정부 혹은 기업 혹은 개개인으로서 이런 노력을 해야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한번 곱씹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렇지.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빌 게이츠가 언급한 그 회사들 찾아보기도 하고. 에너지원들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게 선순환이 되잖아. 투자가 되면 그 회사가 기술 개발해서 네. 기후 변화를 좀 늦출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좋다라고 느꼈어. 아 역시 이렇게 돈 벌려고 그러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구나. 그래서 책을 썼나? 그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맞아요. 나는 이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 사람이 무조건 좋은 일을 하는 거지만 하는 거죠. 더 그 바이럴하기 위해서. 그렇지 할 수도 있고. 똑똑한 분이시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저는 책 읽으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지만 빌 게이츠라는 한 인물이 본인이 직접 파리 기후 협약에 갈 수도 있고 그 정도의 레벨이 된다는 엄청나. 거예요. 뭐 전화는 프랑스 대통령 만나고. 막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협의하고 막 국제기구 왔다 갔다 하고 막 반기문 총장 만나고 이런 레벨에 있는 사람이 직접 움직이는 파급력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깊이 딥다이빙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기후 문제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깊이 있는 아니면 정말 전반적인 자기 스스로가 제도를 판단하고 뭐가 옳은 방향인지 제시할 정도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한 번 언급해주고 움직여줬을 때 영향력을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나 같은 네. SNS 안 하는 놈들도
잭에서 이렇게 계속 보고 팔로우 해가지고 영향 받고. 영향 받잖아. 맞아. 나 그리고 바이든도 팔로우하고 있다 생각해보니까. 4명입니다. 그럼 아, 트럼프도 하셨었어요? 미국을 트럼프 되게 했었어. 사랑하시네요. 아니 그게 진짜 세계 주가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진짜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난 느껴서. 아무튼. 네. 그러니까 이게 나도 정리하면 이 시장은 인간이 놓을 수가 없는 시장이야. 기후 변화, 환경 변화 무조건 따라가야지, 같이 대응해야지. 가야죠. 네. 그런 시장을 먼저 발굴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전에 빌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관심 가졌던 게 백신이거든. 코로나와 크게 연관되진 않지만 어쨌든 백신이라는 것도 인류가 계속해서 살아나는 데는 최후의 적은 전염병이라고 했거든. 많은 전문가들이. 네. 그 부분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뛰어들었다는 것도 대단하고. 선견지명이 있었던 그렇지. 거니까. 근데 봤는데 빌 게이츠가 그 시장을 하나 더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백신도 보고 그 이후 기후 변화 한수 앞을 봤네. 한두 수 앞을 더 본 것 같아. 다른 돈 많은 친구들보다. 네. 얘들아 난 먼저 가 있을게. 너희도 뭐 투자하려면 따라와봐.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팬데믹은 비교도 안 될 만큼의 기후 변화, 기후 재앙이 왔을 때 그거에 영향받는 10년 주기로 사람들. 영향을 그렇지. 경제적으로도 파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큰 시장인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로 책 진짜 재밌게 봤고 이 책을 사실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난 아쉽다. 더 얘기를 이야기했으면 못해서. 좋겠다. 훨씬 많아. 아직 다 못한 게 너무 많아 사실. 네. 근데 그만큼 이 책은 한번 사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오, 저는 강추. 추천. 강추하고 마지막으로 그냥 책의 거 한마디만 더 전달하면 306페이지에 이거는 진짜 정말 중요한 점인데 그린 프리미엄을 낮추는 것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접근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경제적 자기의 전략으로. 어떤 이 치부가 되거나 혹은 공격받을 수 있는 위크 포인트가 되는 수 있는 부분도 오픈하면서 솔직하게 접근하는 거지. 야,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와 설득력 있어. 그리고 또 많이 배우게 됐고 관련한 정보들을. 아까 뭐 탄소 포집이나 네. 핵융합, 핵발전 이런 그렇죠. 것들. 그러니까 몰랐던 기후 변화 관련 개념들도 알게 되고 또 빌 게이츠라는 좀 선한 영향력 왜요? 저는 이 녹음이 끝나고 휘발유차를 타고 집에 갑니다. 어쨌든 아니 굉장히 중요성을 크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해주고 뭔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스스로를 생각하게 해주는 맞아. 굉장히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꼭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추천. 추천. 추천! 쌈 추천. 추천! 추천. 추천. 3추천. 눈치 게임. 진짜 최악이다. 3추천! 아니 호흡이 네. 잘 만든 거지. 그래. 그럼 다음 별에서 만나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잠깐만 이렇게 마무리? 갑자기 꽁트! 마무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저희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